적었는지 확인하고 채점해 봅시다. 자, 1번에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거 진화죠, 진화. 환경에 적응해서 변화하는 거. 근데 살아남는 거지 환경 정화를 내면 변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봤습니다. 2번에 같은 종에서 형질 차이를 변이라고 하고 3번에 유전자 변이 생기는 이유 두 가지. 첫 번째가 돌연변이, 두 번째가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 뭐 유전자 적어도 맞는데 정확하게 생식세포. 4번에 진화 과정 처음에는 일단 많이 낳고 개체들마다 다르댔지. 변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생존 경쟁을 하고 잘 선택되어서 진화되었다. 다가 나아가지고 5번에 OX 1번 생명과학이 이론적 기반 제시했다. 맞지? 2번에 제국주의 비슷한 결이 사회 진화론이었잖아. 적자 생존의 개념 왜곡된 거니까 맞는 거죠. 2번 맞고 3번에 자연 선택설의 한계점이 이런 원리를 명확하게 설명 못했으니까 3번 X. 4번에 요거 설명은 다윈 아니고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에 대한 말이지. X입니다. 6번에 경제의 기반인 거 무슨 주의?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야 되고요. 7번은 자연 선택입니다. 8번에 1번 생물 개체들이 가진 형질의 차이 두 글자로 평소 뭐라고 해? 변이라고 하지. 변이 차이니까 변이는 진화의 원동력이 된다. 맞는 말이고요. 이번에 환경이 변해도 자연 선택의 방향은 항상 일정의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2번 틀렸고 3번에 같은 종이더라도 유전자 차이 있잖아. 변이 있으니까 적응 능력 다 다르겠지. 같다의 X. 4번에 돌연변이는 새로운 유전자 만들어지는데 자손에게 전달 가능해? 가능하잖아. 하니까 진화의 원동력이 되겠지. 그래서 OX, X입니다. 9번에 1번 변이 전달될 수 있고요. 2번 같은 변이라도 환경에 따라 달라지니까 틀렸고 3번 맞는 말이고 4번 우수한 형질 뭐 진보 더 나아간다 이런 거 아니라 했지? 답은 X입니다. 2장에 1번 변이에 대해서 옳은 거 기억의 형질 차이 맞는 말이고 니은에 유전되는 거 맞지? 디귿의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달라진 거는 비유전자 변이니까 전달 안 되지. 답 5번이고요. 이번에 이거 순서 꼭 외워야 됩니다. 답은 4번. 3번에 가는 짧은 기린이 긴 기린이 된 거니까 얘가 용불용설이고 나가 자연 선택설이지. 그러면 디귿부터 볼게. 디귿에 나의 가설에서 환경에 적합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생존 유리하다. 맞지? 자연 선택설이니까. 그럼 니은에 다윈의 가설 맞지? 이거 기억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기억이. 개체가 획득한 형질은 유전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근데 뭐라 적혔어? 가설에 따르면이잖아. 그 사람은 된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기억들 맞다라고 해야 되겠지. 답 5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진화론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옳지 않은 거 민주주의 아니고 자본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조금 덜 했잖아. 그래서 페이지 145쪽에 마무리 좀 하고 문제 좀 더 풀도록 할게요. 평소 너희 반 어제 많이 못했잖아. 그 부분은 쌤 영상 따로 보여줄게. 쬐끔 더 하는 거. 너희 내가 도와서 할까? 내가 빨리 마치고 다 해가지고 맞잖아. 기억도 안 나지?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진화에 대해서 배웠던 첫 번째 단락이 진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진화의 원동력, 변이. 근데 유전자 변이 왜 생긴다? 두 가지? 단답형으로 나오잖아. 돌연변이랑 유성생식.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 진화 이론이었지? 다윈의 자연 선택설과 많이 비교되는 게 무슨 설? 용불용설. 그거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그거 말고 또 있었잖아. 무슨 설? 돌연변이 설도 있고 병이 설도 있는데 그거 인정해야 안 해? 인정을 하는 거지. 같이 합쳐가지고 세 가지 합쳐서 현대 진화론이 됐는데 거기 여러 가지 예시 중에서 핀치 부리는 그러면 자연 선택 플러스 뭐가 들어간 개념이야? 설이 떨어졌으니까 정리가 들어간 개념이었고 자 그 다음에 남모양 적혀고 이거 안 했지? 여기서부터 볼게요. 페이지 145쪽에 남모양 적혈구 유전장식 이거 기억나? 우리 2단원 할 때 썼는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적혈구 무슨 모양? 가운데가 오만 모양. 근데 남모양 적혈구는 무슨 모양? 남모양이 기억자니까. 이거 왜 생긴 거야? 왜 갑자기 남모양 바뀌었을까? 위아래로 바뀌어. 그 염기가 예전 A, T, T 뭐 T로 했었잖아. C, T, T였는데 T 하나가 A로 바뀌어서요. C, A, T. 그러니까 염기 서열이 달라졌다라는 거는 기억나? 트리플렛 코드가 달라진 거고 그러면 코돈이 달라지고 그럼 뭐도 달라져?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달라지고
이 적혈구가 헤모글로빈이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만들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모양이 달라진 건데 결국 이건 돌연변이잖아. 이건 돌연변이 플러스 자연선택과 관련된 예시라고 보면 돼. 근데 적혈구가 원래 하는 역할이 뭐야? 산소 운반이잖아. 얘는 원래 산소 운반을 하는데 앞모양을 일단 제대로 하지도 못할 뿐더러 모양이 기니까 모세혈관 다 막겠지. 혈액 흐름을 막네.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네. 어지럽겠지. 그리고 뭐가 발생했다 해? 빈혈.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빈혈이 아니고 악성 빈혈을 유발해서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한 병이거든. 그러면 이런 돌연변이는 당연히 생존에 불리하니까 자연 선택되지 않잖아.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우리가 정상적 혈구지. 얘가 자연 선택되었는데 그런데 요 아프리카가 여기 이 지역 중에서 말라리아가 특히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보니까 특히 이 지역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빈도가 꽤 많은 거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위에 발로에 일반적으로는 생존에 불리한 이런 유전자지만 오히려 말라리아가 자주 발생되는 지역에서는 얘들이 뭐 되었다? 자연 선택되었다. 그래서 애들의 유전자 빈도가 더 높다라고 해석해야 돼.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왜 얘들 자연 선택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말라리아 요 병원충 있잖아. 얘들이 어디 기생하냐면 요 적혈구에 기생해. 그러니까 병원충이 적혈구에 기생한다는 건 말라리아에 걸리는 거고 그럼 죽겠지. 근데 얘가 남모양이네? 기생하기가 어려운 거야. 못생겼잖아. 그러니까 기생을 못한다 라는 건 말라리아에 안 걸리니까 오히려 이런 유전자를 가지면 말라리아에 안 걸려서 더 생존에 유리해지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자 밑에 이 표를 보세요. 유전자형의 HB 위에 AA 적혀있는 거 보이지? HB는 헤모글로빈을 말하는 거고 그냥 A만 볼게요. A가 정상 유전자야. 엄마 아빠는 둘 다 A를 받았으면 A는 정상. 그러니까 모양은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고 근데 엄마 아빠 둘 다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줬다면 그냥 크게 S 두 개를 그릴게. 그럼 이 사람은 남모양의 적혈구 모양이 되겠지? 근데 엄마한테는 정상, 아빠한테는 비정상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A 하나, S 하나를 받았어. 모양이 정상이거나 남모양이었는데 살짝 이런 식으로 그릴게. 살짝 남모양이라고. 그러면 이 지역에서 생각해봐. 이 사람은 정상 적혈구 가졌잖아? 빈혈 없지? 대신에 이 병원충 기생하지? 그럼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은 말라리아 걸려서 죽겠지. 근데 S 두 개를 가지면 말라리아 병원충 기생할 수 없잖아. 저항성이 있지. 말라리아는 안 걸리는데. 근데 이게 산소만 못하잖아. 악성빈혈 걸려서 또 죽겠지. 이리도 죽고 저리도 죽는 거야. 근데 하나만 봤잖아. 어쨌든 살짝 기울어졌기 때문에 저항성이 있어. 그러니까 말라리아 잘 안 걸려. 근데 살짝 또 남모양이니까 빈혈도 있어. 근데 이게 악성 빈혈이 아니고 미약하다. 한 번씩 픽픽 쓰러지지만 생존에 위협할 만한 그런 빈혈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오히려 AS여야 생존에 더 유리해지는 결과가 되는 거야. 일반적인 지역은 당연히 AA가 압도적인 비율로 더 높겠지만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지역에는 오히려 AS가 비율이 더 높아진다. 그럼 원래는 이 돌연변이는 생존에 불리했는데 환경이 달라지니까 생존에 유리해지게 되는 거지. 지금 변이가 항상 유리한 변이가 있어? 환경에 따라서 생존에 유리하고 불리하고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같은 변이더라도 환경에 따라서 유불리가 다르게 작용한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요. 한 번씩 용어를 물을 때 요거 AA나 SS는 같은 유전자잖아. 이런 거를 동형접합이라고 하고 얘는 A랑 S 다르잖아. 이런 걸 이형접합이라고 합니다. 이형 접합이 더 유리하다라는 거는 하나씩 다른 게 더 유리하다라고 질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요거 밑에 OX 문제.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많이 가질수록 생존에 유리하다. 맞아 아니야?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지면 그 자체는 생존에 유리한데 많이 가지면 또 악성빈혈 걸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많이 가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X가 됩니다.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돌연변이 플러스 자연선택 받고요. 뒷장에 항생제, 내성세계도 볼게. 얘도 마찬가지 돌연변이 플러스 자연선택의 개념인데 원래 진화라는 게 키워드 두 개가 있었잖아?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였어? 변화와 그리고 하나 더 오랜 시간이었잖아. 여러 세대를 거듭해야 되고 엄청 오래 걸리는데 이 자연선택 예시는 비교적 다른 진화에 비해서는 좀 짧은 기간에 일어나는 자연선택이다 라고 보면 되고 우리가 아플 때 어쨌든 약 타먹으면 항생제 먹잖아. 이 항생제를 너무 남용해 항생제를 지속하게 되면 오히려 항생제에 걸려서 죽은 애들도 있지만 항생제 내성인 애들도 있겠지. 얘들이 더 유리해진다고. 항생제 내성 세균이 뭐 된다?
자연 선택되어서 얘들의 비율이 증가한다. 자, 요거 해석을 해볼까? 처음에는 너희 그 항생제 처음으로 발견한 게 어디서 발견한 줄 알아? 페니실린에서 최초의 항생제 발견했어. 그럼 사람들이 아싸 이제 세균 질병 다 사라졌다.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래? 그렇지 않지. 여러 가지 더 변이가 더 생기고 슈퍼박테리아 생기고 코로나도 또 변이 생기고 그렇잖아. 그러지 못하는 이유를 물어볼 때 이런 예시를 들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냥 일반 세균이었어. 근데 우연히 그냥 항생제가 뿌려줘도 아무렇지 않은 세균들이 몇 개가 있었어. 근데 지금 항생제 뿌리고 있는 게 아니니까 얘가 많을 필요 없어. 처음에는 우연히 있었거든. 근데 우리가 항생제 발견했지? 자, 항생제 막 뿌려. 그러면 일반적인 세균은 대부분 죽겠지. 겨우 하나 살아남았어. 근데 항생제 내성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야? 뿌려도 아무렇지 않대. 달달한데 이렇게 생각되는 거지. 얘들 왜 죽지? 라고 하고 애들은 그냥 그대로 살아남습니다. 근데 이 세균이라는 게 무성생식이 아니고 무성생식이잖아. 분열하잖아. 뭘 해? 계속 증식을 하지. 그럼 얘들이 살아남았으니까 2배로 증식하겠네. 얘도 한 개가 2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색칠로 표현할게. 색칠된 애도 2개였는데 4개로 또 늘어나겠지. 그러면 또 항생제를 2차로 또 뿌려. 그러면 얘들은 아무렇지 않게 또 2배가 될 거잖아. 8배가 되는데 얘는 2개 중에 하나 죽었다 생각해봐. 그러면 또 한 개가 2개로 되겠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항생제 내성세균이 오히려 비율이 증가할 거 아니야. 이렇게 오랜 시간 지나면 내 몸에는 이제 항생제를 뿌려도 항생제 내성세균밖에 없으니까 항생제가 들지 않게 된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자연선택이 일어난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 처음에 이 항생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게 뭐냐? 라고 물으면 얘는 자연선택이지. 항생제를 뿌렸을 때 얘가 유리한 변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시간 경과는 증식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고 자연선택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항생제 처리했으니까 또 자연선택의 과정이에요. 자연선택의 과정은 결국 뭐가 변하는 거야? 이 집단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비율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화가 반드시 새로운 종이 출현해야 진화야? 그런 대진화도 있지만 소진화의 의미는 이 유전자 비율이 일부 조금밖에 없었는데 비율이 증가했잖아. 이런 것도 진화라고 할 수 있어. 꼭 새로운 종은 아니어도 돼.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오면요. 항생제를 뿌리는 이 환경에서 누가 유리해? 내성이 없는 애 있네. 있는 애가 유리하지. 그러면 이 여기 잘 살아남기 위해서 내성이 없는 애가 내성이 있는 애로 변화하였다. 왜 안 돼? 안 되지. 마치 애들 다 죽는 거고 이미 있는 애들이 살아남은 거야. 그러면 항생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했다. 맞아 아니야? 그것도 아니지. 항생제 처리 이전에 이미 돌연변이 존재한 거야. 얘는 뭐라 적어야 돼? 얘는 돌연변인 거지. 돌연변이는 그냥 우연히 있었던 거. 그냥 변이가 존재했으니까 누군가 살아남은 거야. 어떤 문제에서 만약 여기 처음에 아예 100% 일반 세균밖에 없었어. 그리고 나서 갑자기 얘가 생겼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있었다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그 전에 이미 돌연변이가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 빈칸에 발로 채워볼까? 원래 돌연변이는 생존에 불리한데 환경이 변화하여 이제 돌연변이가 생존에 유리해지면서 발로에 들어갈 말 돌연변이가 생존에 유리해지면서 자연 선택이 되었다. 학교에서 이런 거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슈퍼박테리아 한번 읽어보면 되지만 이제 그 우리가 항생제 같은 거 먹을 때 먹다가 중간에 중단하지 말라 하잖아. 끝까지 다 먹으라고 하잖아. 이미 준 약 같은 거는. 그런 게 왜 그런 거냐면 여기 만약에 이제 세균들이 살아남았어. 그 항생제 A에 대한 내성세균, B에 대한 내성세균 있잖아. 원래 그 환경이 유리해지려고 내 몸이 변할 수 있을까? 원래는 없잖아. 근데 세균은 사실 가능해. 왜냐면 자기들끼리 DNA를 주고받을 수 있거든. 나는 A에 대한 내성이 있고 너는 B에 대한 내성이 있는데 주고받자. 둘 다 나도 A, B 이렇게 가능해져. 그러니까 먹다가 오히려 덜 죽였잖아. 걔들이 살아남아서 서로 주고받으니까 모든 항생제 내성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슈퍼박테리아가 출현하는데 그래서 일부 어떤 학교에서는 그 환경에 적응하려고 변했다라고 할 때 얘는 가능하다라고 또 가르치시기도 하거든. 근데 이런 말이 없으면 일반적으로는 변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세균만 그럴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 그냥 상식으로 알고 가면 되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 실험 하나 보자. 여기 실험에 그릴지 말고 미리 그림부터 먼저 봐봐. 여기 털실 가로 있고 스티로폼 있어. 벨크로 테이프 뭔지 알지? 찍찍이. 자, 찍찍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자. 그러면 누가 달라붙어? 스티로폼이 달라붙어? 털실 가로 달라붙어? 털실. 그러면 이 벨크로 테이프가 비유되는 거 얘가 항생제라고 비유를 한다면 얘기해볼까? 안 달라붙는 스티로폼 구는 내성이 있는 세균이야 없는 세균이야? 내성이 있는 세균이지. 얘는 안 좋지.
얘가 더 유리하니까 내성 세균을 의미하고요. 앞에 반로에 항생제 생략했어요. 항생제 내성 세균. 그럼 털실은 내성이 있어 없어? 내성이 없는 세균, 비내성 세균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이제 몇 개 이제 붙였어. 그럼 좀 사라질 거 아니야? 처음에는 털실 방울이 6개고 스티로폼분은 4개. 이미 이전에 돌연변이가 존재해서 조금 있었어. 많을 필요는 없었는데 항생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36개에서 32개가 된 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 거기 16개라고 되어 있지. 근데 살아남았을 때 뭐 해야 돼? 증식하잖아. 추가해서 32개 된 거야. 근데 얘는 없어질 일이 없지. 그럼 그대로 똑같이 2배 하니까 그대로 8개 되는 거야. 그럼 항생제를 2번, 3번 처리할 때 얘는 안 사라지니까 4, 8, 16, 32 그대로 쭉쭉쭉 늘어날 거고 왼쪽 애들은 줄어든 만큼 더 추가, 줄어든 만큼 추가가 돼. 그럼 이거 합쳐봐봐. 항상 하면 40으로 유지가 되는데 이 집단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비율을 보니까 40분의 4였는데 점점점 늘어나서 나중에 40분의 32%가 늘어난 거 보이지? 이런 것도 뭘 안다고? 진화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유전자 비율이 변한 거니까. 여기 1번에 털실 방울 제거 과정에 무엇에 비유했는가? 이거 쌤이 적어놓은 거고요. 2번에 적어줄까? 스티로폼프랑 털실 방울이랑 왜 남은 개수만큼 추가해? 뭐에 비유한 거야? 2글자? 증식. 생존한 세균들의 증식을 의미한다. 스티로폼9의 개수가 늘어나는 까닭. 계속 세대를 거듭하면서 항생제 내성 세균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밑에 OX 풀어보자. 명사가 1번에 항생제 반복해서 쓰면 내성 없는 애가 내성 있는 애로 변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했지. X. 2번에 벨크로 테이프 계속 쓰면 털실 방울보다 스티로폼 구수는 점점 많아지는 거지. 적어진다. X. 3번에 더 털실 벨크로 테이프에 의해서 더 많이 제거되는 건 털실이지. 그럼 생존에 불리하다. 맞는 말이고요. 항생제 지속적으로 쓰면 내성 세균이 잘 선택된다. 마치 XX, OO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실험을 낼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만약에 이게 노란색 도화지라고 생각해봐. 노란색 도화지 위에 줄을 3개를 올려. 색깔이 다 달라. 하나는 노란색, 하나는 초록색, 하나는 파란색이야. 너희한테 이제 눈을 감았다가 눈 뜨자마자 먼저 보이는 거 잡아라 라고 했어. 그러면 뭐가 제일 안 잡히겠어? 어떤 거? 노란색 공이 제일 안 잡히겠지. 그러면 이 노란색 공은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이 없는 세균이야. 얘가 안 잡히니까 내성이 있는 세균이고 얘들이 내성이 없는 세균이 되겠지. 그럼 이 노란색 도화지는 뭘 의미할까? 그럼 환경인 거잖아. 항생제를 뿌리는 환경. 얘가 비유되는 건 항생제. 도화지가 항생제, 공이 세균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하나 더는 이제 없고 우리 뒤에 나방 또 했었잖아. 그러면 이제 예시 다 봤으니까 이제 마무리 해봅시다. 현대 진화설. 자,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진화 이론은 그럼 자연 선택뿐만 아니라 앞에 돌연변이랑 격리까지 다 종합해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고 진화라는 게 아까 새로운 종 말고도 유전자 비율의 변화라고 했잖아. 특정 유전자를 가진 개체 군의 변화야. 이때 군이 무슨 군? 무리군. 그러니까 한 개체의 변화, 돌연변이 생겼어. 그런 거 진화가 아니야. 집단 내에서 개체 군들의 변화여야 돼. 집단 내에서 가지고 있는 비율의 변화를 우리는 진화라고 합니다. 같은 종 내에서. 여기에 처음에 한 물의 양이 있었는데 방이 생겼대. 두 물을 나뉘어져 있었는데 격리가 일어났지? 자, 그럼 격리가 일어나면 서로 다른 환경이 적응해야 되겠지? 근데 우연히 뭐가 일어날 수 있어?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겠지? 이 돌연변이 환경에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겠지. 어쨌든 누군가는 살아남았어. 돌연변이가 살아남을 수도 있고 원래대로 애가 살아남을 수도 있고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 다시 합쳐졌어. 근데 강이 사라져가지고 다시 살더라도 이미 서로 다른 종이 되어서 이런 걸 뭘 한다고? 종의 분화. 그러니까 같은 종이면 교배가 가능해 불가능해? 당연히 가능하잖아. 종이 달라. 그러면 교배가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은 해. 왜 사자랑 호랑이를 교배하면 라이거라고 하잖아. 그렇게 나온 라이거랑 교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두 종이 교배했을 때 그 새끼가 생식 능력이 있어야 같은 종인데 얘는 그게
성립이 불가능하고 이미 생식적으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종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진화론은 보통 격리가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자연 선택과 돌연변이가 있을 때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총 마지막 결론은 우리 원시 지구랑 지금 현재 지구랑 환경 같아 달라? 다르지 당연히? 계속해서 환경 변했지. 근데 환경에 따라서 자연 선택 방향이 달라졌으니까 다른 환경에 적응하다가 각각 다양한 방향으로 자연 선택이 되었고 그러니까 생물은 다양해졌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이 그림은 A종과 뭐 B종,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다양하게 있었는데 누군가는 사라지고 얘가 환경에 잘 적응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그냥 자연 선택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A, B 중에서 A가 살아남았다. 이렇게 생존에 유리했다. 자, 다 했고 이거 최초 생명체로 너희 나왔더라고. 일단 문제를 먼저 좀 풀고 이것도 설명을 해줄게. 페이지 175쪽에 76번 어차피 주변에 다 숙제니까 빠르게 푼 사람들은 주변 문제도 풀면 됩니다. 76번부터 먼저 풀어보자. 규민아, 뭐가 1번이야? 하나 중에? 76번이요. 어? 뭐가 첫 번째냐? 나요. 원래는 아무도 없었지. 근데 그 다음 뭐 어때? 나 다음에 가요. 가지. 그럼 이거 일부 세균이 생겼다. 이건 뭘로 해석해야 돼? 아, 돌연변이가 생겼고 그리고 나서 자연 선택. 이 돌연변이 애들이 더 이제 유리해진 거지. 나순이니까 기억. 가에선 변이 존재하지 돌연변이 있으니까 니은의 나다가 아니고 나가다고요. 이거 맞는 표현이니까 4번입니다. 뒷장에 85번이랑 90번 문제. 채연아, 85번 했어? 네. 몇 번? 2번. 2번 잘했고요. 90번에 남모양 족혈구 빈혈증 환자는 말라리아에 걸릴 확률이 높아? 오히려 더 저항성 있으니까 낫지. 기억 틀렸고. 니은의 평소에 이거 맞는 표현이야? 남모양 족혈구 빈혈증 원래는 불리한데 말라리아 때문에 오히려 더 유리해진 거니까 니은 맞는 말이고 당연히 생존에 유리한 확률이 이루어지겠지. 답은 2번입니다. 하나만 더. 95번 해보자. 95번에 이거 생풀이 있었던 문제인데 내려고에서도 이거 똑같은 문제 나왔었거든.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밑에 있죠. 또 95번에 원래는 A종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중간에 협곡이 생겼지. 그럼 지리적으로 뭐가 일어났어? 격리가 일어났는데 근데 B랑 C가 생겼으니까 이건 돌연변이로 보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A가 사라졌다는 건 B, C가 더 생존에 유리하고 A는 도태되었다. 자 그리고 다시 합쳐졌을 때 B, C 중에서 하나만 살아남았다는 건 생존에 분량이 있는데 둘 다 있다는 건 둘 다 잘 적응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그러면 옳지 않은 거 몇 번? 2번에 자연 선택에 의해서 BC가 생긴 게 아니고 뭐야? 돌연 변이에 의해서 생성된 거지. 4번에 교배가 일어났다면 새로운 종이 생겼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종이 없잖아.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그리고 그 최초 생명체 출현 가사 요거는 안 한 학교가 대부분인데 대부분에서 엄청 자세했고 대륙원은 학습지를 보니까 한 문장 한 표 정도로 있더라고. 근데 늘 그 표밖에 없었어가지고 내용은 다 알아야 되니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원래 쌤 이거를 안 하고 생물 다양성을 먼저 할까 싶어도 어차피 너 진화 이제 막 나간 것 같아가지고 이거 자세하고 문제를 좀 자세히 풀고
자 여기 혹시 이거 너희 들어본 적 있어? 처음으로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졌을지에 대한 이론. 그거 들어본 적 있지? 자연 발생설. 그다음 생물 속생설 들어본 적 있어? 생물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무생물에서 생물이 만들어질까? 생물로부터 생물이 만들어질까? 당연히 생물로부터 생물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부모가 있어야 나올 거 아니야. 이거는 실제 그 실험에서도 이제 입증을 했고 반드시 그런데 딱 한 번의 예외가 있었을 거 아니야. 언제? 제일 처음에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을 했을 때는 아마 무생물에서 생물이 되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이론이야. 왜냐면 아무도 못 봤으니까. 너희 지구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 40? 뭐 5억 년, 6억 년을 하잖아? 그리고 나서 한 몇 억 년 정도 있다가 생명체가 탄생했을까? 최초의 생명체가. 한 10억 년 정도 있다가 탄생됐다라고 하거든. 근데 최초의 생명체가 어디서 만들어졌다고 배웠어? 원시 바다에서 만들어졌다고 배웠잖아. 근데 그 생명체가 나오기 전에 일단은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이론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첫 번째는 화학 진화설이고 오른쪽에 심의 열수구설이랑 그다음에 우주 기원설 또는 외계 유익설이라고 하는데 요거 하나씩 좀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화학 진화설은 원시 대기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가 아니고 원시 대기에서 유기물이 합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론이야. 요거 주장한 사람은 소련의 오파린이라는 과학자가 주장을 했고 당연히 아무도 못 봤기 때문에 그냥 자기 이론이야. 근데 생명체 얘기하다 갑자기 유기물이 왜 나오냐면 너희 처음에 생명체 일단 우리처럼 큰 생명체 만들었을 거 아니야. 다세포가 아니고 다세포였겠지. 아주 원시적인 세포였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럼 세포 하나가 자기 자신이었으니까 단세포 생물인데 세포 중에서 세균처럼 아무리 하등하더라도 세포라면 꼭 반드시 가져야 될 3요소가 있어. 뭘까? 선생님. 와, 너무 나랑 설명 들었었는데. 일단 세포 막이 있어야 돼. 자연세포 생물은 나랑 나를 구분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균은 핵 없잖아. 핵 없고 유전물질이 핵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세포질을 떠다니지. 뭐가 있어야 돼? 유전물질이 있어야지. 그래야 종족 번식을 할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 더. 살아가려면 물질 대사를 해야 돼. 뭐가 필요해? 물질 대사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거. 활성화 에너지 낮춰주는 효소가 필요하잖아. 근데 효소의 주성분이 뭐야? 단백질. 그러면 이 세포가 단백질을 가져야 되는데 단백질의 종류가 겁나 많기 때문에 단백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관. 리보솜. 다 까먹었어? 리보솜. 이 있어야 돼. 세포라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이 3가지. 그럼 어쨌든 세포라면 세포막이나 DNA나 사실 리보솜보다는 얘가 필요했던 거잖아. 얘들이 있어야 되는데 잘 봐봐. 세포막도 인지질과 막단백질이지. 맞지? 그다음 DNA, 핵산, 그리고 단백질 얘들 다 뭐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야? 탄소를 가지고 있는 탄소화합물이잖아. 유기물을 다르게 말해서 뭐라고 해? 탄소화합물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탄소를 가지고 있지만 너무 간단한 거지. CO2 예외. CO2 이산화탄소나 메탄 이런 거 빼고 나머지들은 대부분 다 유기물이라고. 얘들은 무기물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탄단지 있지? 먹을 수 있거나 우리 몸 구성하는 거 그런 거 다 유기물. 탄수화물 기본 단위 포도당이든 아미노산이 다 돼.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거라서 과거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운이면 물질이다 라고 해서 유기물을 말을 썼는데 어쨌든 같은 말이야. 그러면 유기물이 일단 먼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뭔가 더 결합이 되어서 세포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처음부터 세포가 짜잔 나타난 건 아니고 그 이전에 유기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원시 대기에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 유기물이 바다에 들어가서 나중에 원시 세포가 생겼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야. 그럼 여기 그 환경이 어땠냐면 일단 원시 지구의 대기는 수증기가 엄청나게 많았고 메테인, 암모니아, 수소 다 뭘 가지고 있어? 공통점 H 가지고 있지? 수소 가지고 있지? 산소 가지고 있는 대기는 산화성 대기라면 수소 가지고 있으면 반대이기 때문에 이런 걸 환원성 기체라고 해요. 환원성 대기를 가지고 있었어 옛날에는. 근데 뭐가 없어? 지금 공기 중에 많은 질소 말고 그 다음 많은 산소는 이 당시에 없었다고. O2가 없었다라면 당연히 뭐도 없겠어. O3도 없겠지. 일단 오존이 없으면은 오존층이 없는 거잖아. 그럼 자외선 차단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 당시에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 그대로 들어오고 외부에서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이라든지 화산이 다 있을 거 아니야? 엄청나게 막단 에너지가 있었고 뜨거웠을 거라고. 우주 방사선도 들어왔을 거고 태양 에너지도 왔을 거고
화산 활동도 일어나고 에너지가 엄청나게 높았기 때문에 이런 무기물들이 합성이 일어나서 유기물이 되었을 거야 라고 주장을 한 거야. 여기에 그 과정 순서를 볼게요. 방금 했던 말 똑같이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야. 원래 원시집을 풍부한 에너지가 있었는데 그 에너지 덕분에 원래는 무기물이었어. 얘들이 뭘로 바뀌었다고? 유기물 합성되었다고. 이건 어디에서? 이건 원시 대기에서. 근데 이 유기물이 바다에 들어간 거야. 그럼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에는 간단한 유기물이었겠지. 근데 이게 복잡한 유기물로 바뀌는 거야. 폴리페프타이드 같은 거. 그러니까 사실처럼 긴 고분자 물질이 만들어졌을 것이고 간단한 유기물이 복잡한 유기물이 되면서 인지질 같은 막이 둘러싸였으니까 원시 세포가 생겼을 것이고 그러면서 핵산 같은 거 유전 물질 들어가니까 이제 유전이 가능한 조금 더 발전한 세포로 탄생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이거야. 여기 원시 대기에서 막강 에너지 때문에 뭐가 생겼다? 간단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여기서 처음부터 그 복잡한 유기물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처음에는 아미노산, 단백질 기본 단위잖아. 단당류, 탄수화 기본 단위잖아. 이런 게 만들어졌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서 복잡한 유기물에서 플러스 막이 들어가면서 세포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여기서 질문. 간단한 유기물은 작은 분자, 복잡한 유기물은 큰 분자, 고분자. 이거 일종의 동화작용이야, 일화작용이야? 고분자가 된 거니까 동화작용. 물질 대사할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해? 효소 필요하지. 이 과정에서 효소가 작용되었을 것이다.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효소는 아까 조성분이 뭐라고? 단백질 자체가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당연히 효소는 없었겠지. 그냥 에너지가 막대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 아니야? 누가 믿어 이거? 맞지? 그래서 이걸 실험을 해본 거야. 누가 실험했냐? 밑에 밀러라는 사람이 밀러랑 유리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오파린 과학자는 소련이고 밀러는 미국인이거든. 사이가 안 좋은데 과학자들끼리니까 그냥 궁금해서 실험을 해봤겠지. 자, 그 사람 말대로 엄청나게 에너지를 가해서 정말 유기물이 만들어질까 해서 그 원시 지구를 한번 구현을 해본 거야. 요 끓는 물을 의미하는 건 뜨거운 환경 보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수증기를 공급하기 위해서였던 거고. 그리고 아까 환원성 대기가 많았잖아. CH4, NH4 이런 것들. 이런 환원성 대기에다가 인공 방전을 걸어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고전압을 걸어줘. 그때 막대한 에너지 말하는 거지. 이거는 다 자외선, 방사선 이런 거 말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냉각수 장치가 있는 건 뭐냐면 수증기 있지? 기초 상태였는데 차가워지면 뭘로 바뀌어? 액추로 바뀔 거잖아. 물이 떨어지니까 이때 이 원시 비를 의미하는 거지. 비를 의미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유기물이 생긴 물, 이거는 원시 바다에 비유됩니다. 뭐에 비유되는지 한 번씩 물어보니까. 그렇게 계속 물이 뚝뚝뚝 떨어졌는데 처음에 그냥 물이었는데 시간이 지났더니 유기물이 생긴 물로 바뀌었다는 거야. 이거 얼마 만에 성공했을 것 같아? 실험하고? 한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아까 실제로 지구는 10억 년이나 걸렸잖아. 근데 일주일 만에 유기물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10억 년이면 충분히 만들어지고도 남았을 것이다. 아, 오파린이 말한 게 맞구나 라고 하고 오파린의 화학 진화설을 뒷받침해주는 실험이 된 거야. 근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이때 유기물은 뭐다? 복잡한 거야? 간단한 거야? 간단한 유기물. 그러니까 단백질 적은 아니고 아미노산 같은 거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시간이 지났던 이런 암모니아 기체가 사라지고 암모니아 농도는 감소하고 이런 단백질의 아미노산 만드는 데 필요한 물질들과 함께 아미노산이 생성되었다. 이거 간단한 거잖아. 같이 저분자라고 생각해야 돼요. 고분자가 아니고. 그래서 그걸 주장하는 근거를 해왔거든. 근데 한계점은 어쨌든 증거는 밝혀지지 않았고 그리고 아까 환원성 대기 말고 CO2랑 N2 있는 거 보이지? 저 위에 보면. 사실 그 당시에 이산화탄소가 진짜 많았는데 요 밀러가 이산화탄소 안 넣었잖아. 이산화탄소를 공급을 했더니 CO2 공급해가지고 실험했더니 유기물은 만들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름 어쨌든 다양한 한계점이 있어서 지금도 이 고등학교 과정에 이거 확실하지 않은 거 왜 넣어? 이거 왜 배워? 빨리 빼! 라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도 어쨌든 우리는 이거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게 이렇지 않았을까? 라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고 첫 번째 화학 진화설은 어디서 유기물 만들어졌다? 원시 대기. 자, 심의 열수 도설은 심해가 뭐야? 깊은 바다지. 열수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저 바다 깊은 곳에 마그마 때문에 바닷물이 뜨겁게 막 나오는 곳이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뜨거운 바다니까 여기에 수소나 암모니아 이런 것도 풍부하고 고온이 있었을 것이니까 여기에서 유기물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라고 주장하는 이론이야. 화학 진화설과 뭐가 달라? 만들어진 곳이, 장소가 대기냐,
심이냐 그 차이고 우주 기화설 다르게 말하면 외계 유입설이라고 하는데 한 번씩 그 운석 같은 거 떨어지잖아. 운석에 유기물이 묻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유기물에서 세포가 이제 출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세 가지 이론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 전제가 있지. 공통 전제가 뭐야? 유기물이 일단 있어야 된다. 뭐가 일어나기 위해서? 아까 선생님 생략했어요. 생명체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유기물은 있어야 된다는 공통 전제. 근데 뭐가 달라? 그 유기물이 합성된 장소, 유래가 다른 거지. 대기냐? 심이냐? 내리냐? 그 차이뿐이에요. 자, 다 했고 그럼 내일 문제 풀고 마무리해보자. 저기 마지막 182쪽 97, 99, 102 이건 내용 어렵지 않으니까 빠르게 풀어보자. 자, 97번에 채화나 화학 지원서는 뭐라 연결? 니은. 니은, 심의 열수 구설이 디귿, 우주 기호설이 기억이고 99번의 형사의 몇 번? 차이점? 몇 번? 1번? 맞죠? 뭐또 아야 불러봐요. 102쪽 102번에 가는 심의 열수구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심의 열수구설 나는 외계 유입설 그럼 기억하에 따르면 열수구에서 일어났다 맞고 니은은 유기물이 우석에서 유입되었다 맞고 어쨌든 유기물이 필요했다고 본다도 맞는 말이죠. 5번입니다. 숙제는 183쪽까지 근데 이거 별로 없잖아. 한 장? 2점 반 정도? 그 다음에 모의고사 조금 이따 줄 건데 그거랑 이거 지난 시간에 좀 기출 줬잖아. 그래서 이거 기출 2022랑 2021은 꼭 다 해서 오세요. 지난주에 줘서 이미 좀 풀었거든요. 2020년까지 거든. 3기는인데 2기는 꼭 다 풀어서 올게. 자 그리고 지금 마친 거 아니고 이거 자, 풀고 가야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 페이지부터 먼저 빨리 풀고 빨리 풀으라는 뒤에 문제 있거든. 문제도 풀어보자.
여기 첫 번째 페이지는 다 풀어줄게. 1번에 새로 조금 생겨야만 진화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라 이제 유전자 비율 변화도 되니까 1번 X. 그다음 유전자 변이는 유전자 사이 맞고요. 3번 이거 맞아 아니야? 앞에 무성 생식이 들어갔잖아. 유성이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X. 4번에 유전자가 그대로 나타나는 돌연 변이가 아니지. 그러니까 4번도 X. 5번 하고도 돼 안 돼? 안 되지. 환경적 변이는 안 되지. 유전적 변이가 되지. 그래서 환경적이라서 X. 6번에 일단 이거 애들이 너 이거 헷갈릴까봐 적어봤는데 이거 맞아 아니야? 맞아요. 아니니까 쌤이 넣은 건데 그러니까 라지랑 스몰 A 중에서 스몰 A가 좀 이런 거 열성이잖아. 그러니까 분모에게 어떤 형식이지만 이건 유전자 조합이잖아. 돌연 변이는 새로운 유전자잖아. 돌연 변이 쌤이 예시를 그때 이렇게 예시를 들었잖아. 라지 A에서 갑자기 스몰 A가 태어난다고. 스몰 A일 수도 있겠지만 라지 B가 태어난 걸 수도 있겠지. 그냥 다른 유전자이기 때문에 열성이 아니야. 없던 형제 나왔다? 열성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6번 틀렸고 7번에 이거 지속적으로 쓰면 자연스럽게 되어서 뒤에 비율이 낮아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또 틀렸고 8번에 이거 더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지. 그러니까 8번도 틀렸고 9번 이거 맞아 아니야? 대충 보고 또 맞다면 안 되지. 돌연 변이 같은 데 없잖아. 갈라파고 쓰면 경리라고 하잖아. 경리. 그러니까 틀렸고 10번 맞지. 1번부터 10번 중에 2번과 10번만 맞고 다 틀렸어요. 자, 그다음 2번에 남모양 적혈구는 헤모글로빈 유전자의 돌연 변이로 나타나는데 밑에 동그라미 이거는 자연 선택입니다. 3번에 유전적 변이 나타나는 까라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 돌연 변이. 두 번째가 유성 생식. 좀 풀어서 말하면 생식세포의 다양한 유전자 조합. 자, 요거 다양한 유전자 조합을 그때 설명했었지. 1번에 이 상둥 염색체가 무작위적이 분리된대. 그러니까 상둥 염색체 얘들이 둘 중에 하나 분리되는 거. 이거 감수 1분열이야, 2분열이야. 이렇게 상둥이 분리되는 건 이건 1분열. 뚱뚱한 거는 정상적인 거 아니잖아. 2분열이 뭔데? 염색 분쇄가 분리.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분열에서 분리되는 거지. 1분열이고 그다음 2번은 수정 과정이었지. 수정. 3번에 교차는 생표에서 나오는 건데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알아 적어놓은 거고. 그다음에 2n이 만약에 6이라면 만들 수 있는 생체세포는 몇 종류야? 2n이 6이다 몇 쌍 있다는 건데? 3쌍. 그러면 한 쌍에서 곱하기 2, 곱하기. 그럼 이건 2의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8가지 종류가 나오는 거지. 맞지? 그러면 사람은 몇 가지? 2의 23승, 23쌍이니까. 자, 5번에 이거 무슨 살? 네? 오카린, 원시지구, 원시대기, 화학, 진화살. 자, 뒤에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나머지는 각자 하고 바로 6번부터 일단 같이 풀어보자. 6번에 가나다라 이거 한번 해석해볼래? 가는 뭐야? 스몰 A밖에 없다가 방사선 때문에 라지가 생겼어. 이거 뭐지? 돌연변이라고 적어볼래? 자, 나는 라지 스몰 A 중에서 스몰 A가 없어졌지. 이건 뭔데? 자연 선택이지. 자연 선택 적었지? 근데 나랑 가는 비슷한데 얘도 스몰 A 라지 A 중에 스몰 A가 살아남았어. 근데 위에 가나다가 눌렀잖아. 어떤 외부의 어떤 특정 사건이 눌러버린 거야. 이거는 뭐라 하냐면 용어는 따로 있는데 유전적 구동. 특정 사건에 의해서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뭐 산불이 났다든지 그래서 특정 부분 자체가 사라진 거. 그러니까 자연 선택이 아닌 거지 뭐. 그 다음에 라는 뭐야? 스몰 A가 있는데 라지 A가 이사 왔지. 이런 거는 들어오는 거는 2, 나가는 건 2주라고 해. 2주 이런 거. 자, 그럼 여기 기억. 빨간색 유전자만 있었는데 초록색이 나타났다. 이거 돌변이잖아. 그럼 가랑 연결? 맞지? 그 다음에 니은에 말라리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이거 오늘 배운 거잖아. 이것도 일종의 자연 선택 예시였으니까 니은은 나랑 연결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디귿에 흰색 토끼 집단에 검은색 토끼가 들어왔네. 이건 다가 아니고 뭐랑 연결해야 돼? 라랑 연결해야 되고 리을에 그랜드 캐니언 협곡과 강에 의해서 격리된 거잖아. 격리되었다가 다시 만났을 때 가능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격리 예시는 없지. 그러니까 틀렸지. 답은 1번이 됩니다. 뒷장에 7번, 8번 두 문제. 요 실험할 때 혼합 기체, 이 기체 조성은 현재 대기 조성과 동일하다. 맞아? 아니지. 이때 산소 없었으니까.
있으니까 틀렸고 화학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이 전기 방전 맞죠? U자만의 유기물에 단백질의 핵산이 포함되어 있다. 맞나요? 이렇게 복잡한 거 없고 간단한 유기물 아미노산, 단당류 이런 거 적어야 돼. 답 2번이고 8번에 무기물에서 간단한 유기물 만들어주고 나중에 복잡한 유기물 만들어졌거든. 형상 과정 A는 효소에 의해 일어난다. X 단백질은 과정 A에서 만들어진다. A 아니고 B가 되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는 각자 풀기. 각자 풀고 쌤이 각자 채점해주고 다른 사람은 다른 걸로. 안 돼.